좋아요, 구독.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고금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은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여전히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미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업 실적이 언제 어디로 기우느냐가 인플레와 침체의 양자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는 게 지금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 팬데믹이 약화하던 시기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한 최초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유지했던 충격이 오늘날 현재 시점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는 중기 인플레이션에 관한 한 연준에 대한 신뢰가 현재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 머니 마켓 펀드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MMF는 미 금융권의 줄도산 후 이 후폭풍 이후에 대안투자처로 꼽혀왔는데요. 그러나 이 MMF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초단기 미국 국채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짚어봤는데요. 우리 성경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분석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마스터는 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2% 물가 목표제에 지켜질 것인지 금리 인상의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일단은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할 말씀 좀 드리면 네. 제가 요즘에 차트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방송이다 보니 오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밖에 일단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란톡방 일단은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모레 또 공개 방송 때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옐런 하고요. 블랙록 CEO 요거 일단은 보고 세 번째로 일단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자, 처음 일단은 보면 자, 옐런이 일단은 이 되게 크게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자, 금리 인상 일단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CEO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예요. 2023년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그 금리 상단에 관한 것들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것이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느냐,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일단은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해드린 게 있는데 이겁니다. 금리의 상단을 알고 심리라는 타이틀로 제가 한 2~3번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말 특강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거든요. 자, 금리의 상단을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대신 예측은 누구나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측은 그 예측 뭐 5%에서 뭐 5.5%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었죠. 자, 그런데 이 예측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보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상기를 조금 해드리면 자, 미국은 1970년대와 80년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평균 10%가 넘는 이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평균 10%가 넘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오일 쇼크도 있고 뭡니까? 70년대 뭐죠? 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잠깐 내리고 첫 번째 기사 보면서 다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선견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기사를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와 차트 매매 기법까지 함께 적용하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이 기술적, 기본적 분석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함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자료 일단은 보시면 옐런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중요해요. 네. 왜? 여기입니다. 빨간 박스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준이 필요로 하는 추가 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제 신용 제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저번 달부터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가 났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리콘밸리 뱅킹 사태로 인해서 가장 안 좋은 점이 뭐예요? 가장 안 좋은 점, 워스트가 뭡니까? 은행들이 몸을 사리는 겁니다. 어떤 몸을 사려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들어갔던 투자금 빼내겠죠. 그리고 뭡니까? 해고하겠죠. 사람들. 이해되시죠? 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은행은 대출로 투자를 해서 이걸로 뭡니까? 수익을 내는 집단이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금리 인상이 필요는 해요. 옐런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현실이 뭐다? 은행들이 우리가 이제 신용 제한입니다. 네. 대출을 안 해줄 것이니 대출을 굉장히 깐깐하게 해줄 것이니 이 자체가 뭡니까? 금리 인상에 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금리 인상에 준하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뱉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것을 뱉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금리 인상이 일정 부분은 지금 필요하다라는 걸 옐런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넘어와서 자, 네.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우리가 예측만 할 수 있지 알 수는 없다. 대신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지표, 지수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오일 쇼크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서 뭡니까? 공급에 차질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으로 있어서 베트남 전쟁에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찍어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10% 이상의 14.5% 보이시죠?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느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어떻게 잡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큰 기준금리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높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눌렀습니까? 더 높은 금리로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빨간색 위가 뭡니까? 기준금리예요. 페드의 기준금리예요, 여러분. 자, 빨간색 위에 파란색이 다 있죠. 네. 이겁니다. 1970년대 폴 볼커는 미전 의장인데 폴 볼커는 어때요? 하루에 금리를 4% 이상씩 올리면서 기준금리를 19.1%까지 땡겼습니다. 기준금리가 19.1%라는 건 시중은행의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는데 금리가 2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4년이면 어떻게 돼요? 4년이면 끔찍하네요. 4년이면 원금입니다. 네.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 타개했느냐? 기준금리로 눌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지금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얼마입니까? 기준금리 5.0%. 그죠? 자, 인플레이션 몇 프로예요? 5.0이에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뭡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기준금리의 상단을 알 수 있는 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몇 개월 계신 분들은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인플레가 지금 5.0%, 기준금리가 5.0%.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멈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자, 지금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가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야 돼요. 금리를. 이것처럼. 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14.5%까지 올랐을 때 기준금리를 17.6%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에서 횡보를 치고 있으니 폴 볼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금리를 박스 보이시죠? 19.1%까지 올렸습니다. 1.5%를 더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왜? 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느냐? 70년대, 80년대와 지금이 다른데 왜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작년 잭슨홀 미팅, 작년 8월 말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것도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주말 특강 때 해드렸죠? 작년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폴 볼커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을 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기준금리 더 땡길 겁니다. 왜냐? 이래야 승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5.0, 5.0으로 크로스가 날 겁니다. 항상 미국은 뭡니까? 기준금리로 인플레이션을 눌러왔다.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더라도 기준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많다. 왜? 이래야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다시 보면서 네. 자, 블랙록 CEO가 이렇게 얘기했죠.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예상한다. 여기에 저는 전적으로 일단은 동의를 해요. 왜냐? 지금 아직 이긴 것도 아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추가 금리 인상은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더 해서 확실하게 기준금리로 물가를 잡는 이런 모습을 제롬 파월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이라든지 주말 특강에서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제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정말 철저하게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지금 미국 상황 속에서는 이 기준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더욱더 파월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고 한 그 배경적인 상황까지 함께 설명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MMF 관련 이슈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 MMF로 이 돈이 점점 몰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부채 한도 갈등에 이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이게 단순히 이게 기후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긴장을 해야 하는 이 문제인 것인지 좀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좀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제가 이거 핵심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일단 제 방송은 오래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거 2021년부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2021년부터. 자, 핵심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냥 이 기사만 일단은 읽으시면 핵심이 파악이 안 됩니다.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채입니다. 국채. 미국채. 자, 미국채가 뭐가 문제냐. 미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보세요. 타이틀만 제가 잡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MMF로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MMF라는 상품에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안전하냐 이겁니다. 제가 봐서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 미국의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미국의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자, 나라는 기업이 아닙니다. 국가는 정부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정부는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의 논리로 정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정부는 항상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빚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채를 많이 안고는 있지만 기업의 설립 목적은 뭡니까? 이익 추구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부는 항상 빚을 지고 있는데 정부 또한 이 빚이라는 게 넘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기는 한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조금 심해요. 자, 여기까지 자 2023년이에요. 2023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빚을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빚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넘어요. 그렇죠? 네. 항상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는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지 않겠니? 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요거를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부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자, 두 번째 뭡니까? 승인을 받으면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아야죠. 네. 빚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네. 그렇죠. 빙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는 지금 돈이 없을 거란 말이죠. 돈이 있었으면은 자기들이 의회 승인을 받겠어요?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이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항상 싸웁니다.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 항상 싸워요. 네. 자, 2021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부채가 너무 많으니 어떻게 돼요?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자, 디폴트,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안 가기 위해서 부채 한도를 늘리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돈을 많이 썼으니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치 논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합의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 합의를 못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디폴트입니다. 여러분 빚을 못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는 보는데 이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 막판에 봅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할 때 계속 지금 그래 와요. 그게 뭡니까? 일단은 올해 6월. 올해 6월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돼야 돼요. 자, 벌써 4월입니다. 4월 중순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노란 톡방에. 네. 중간에 끊어질 수 있어요. 자,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뭐예요?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예요. 돈 어떻게 마련합니까? 자,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한번 올려와 주세요. 돈 네. 어떻게 마련해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가 발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죠.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에 돈이 몰린 MMF는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SBB. SBB 은행. SBB가 왜 파산했나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국채 발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SBB가 파산을 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다. 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